족저근막염 중에서 하이힐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아, 그러나, 직접적인 네,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납작한 신발들이 더 나쁩니다. 아, 그래요? 오. 이 발바닥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바닥의 아치가 떨어져요. 그럼 그것도 충격을 흡수 못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에바 포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입니다. 통증에 고통받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의학 톡쇼. 통증엔 국경이 없다. 네, 오늘도 통증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사는 40대 여성분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백화점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높은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몇 년 전부터 발을 디딜 때마다 발 뒤꿈치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아침마다 눈뜨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발바닥 통증에 근무 시간을 빼고는 무조건 아예 급이 없는 납작한 플랫슈즈나 샌들, 슬리퍼를 신었고 아침 저녁으로 발 마사지도 열심히 했는데 통증이 가시질 않았죠. 그래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만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만성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1회당 $110가 넘는 체외 충격파 시술도 여러 번 받았고요. 시술을 받고 처음에는 통증이 줄여서 이제 낫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잠시뿐 똑같은 발바닥 통증에 시달리고 다시 시술 받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여자들이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분이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게 뭐예요? 족저근막염 중에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 이 전형적인 형태가 요 근처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뼈가 자랄 수도 있고 석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힘줄과 근육과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변성을 해서 지저분하게 변한 거죠.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근육인가요? 뭐가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거예요? 족저근막염이라고 딱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만 딱 생기는 병은 명확한 족저근막염이라고 딱 생각되는 건데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아픈 게 여러 부위인데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때는 그냥 여러 데 아픈 거, 여기 아픈 것도 족저근막염, 여기 아픈 것도 여기 아픈 것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네. 족저근막염이 오는 형태가 발 뒤꿈치 여기가 제일 많이 아프다 1번 안쪽, 중간, 가, 앞에까지 여러 형태의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명확한 족저근막염은 여기가 아픈 거예요. 요 손대인데.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이고 여기 변화가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족저근막염은 다양한 형태의 발바닥의 것들을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여기 다 족저근막이니까.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백화점에서 네. 일하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족저근막염의 원인일까요? 이 족저근막이 여기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쭉 일관되게 심지어는 엉덩이에서까지 쭉 이렇게 따라서 긴장이 돼요. 특히 가자미근, 요 아킬레스건 이쪽이 가장 긴장이 돼요. 요게 긴장된 사람들에게서 요것이 나타나는 확률. 이게 아프면 여기가 긴장됐을 확률이 70% 이상. 네. 중요한 거는 아픈 데가 병인 경우도 있어요. 뼈가 자라는 형태가. 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이힐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아,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납작한 신발들이 더 나쁩니다. 그래요? 네, 오, 아, 충격이 더 가서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급이 없는 납작한 네. 플랫슈즈나 샌들을 신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더 안 좋았던 거네요? 하이힐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하이힐을 신잖아요. 네.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걸으면 여기가 막 긴장된 상태가 오래되면
요거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 슈즈를 신죠. 그러면 좀 그걸 이미 좀 안 좋은 상태, 긴장된 상태에서 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두 개가 합치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신어야 돼요? 뭐 운동화인데 좀 쿠션이 있는 걸 신어야 되나요? 바닥이 넓고 바닥이 넓고 네, 쿠션. 쿠션이 있고. 그럼 나이랑도 상관이 있나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나요? 나이를 먹으면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 뻣뻣해지러서 관절이 이렇게 하이프신 사람이 이렇게 고정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발에 관절이 많이 생겨요. 그때는 여기 부하가 많이 돼요. 쿠션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바닥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바닥이 아치가 떨어져요. 그럼 그것도 충격을 흡수 못해요. 아치가 좀 있어야 네. 되는 거죠? 얘가 스프링이에요, 이렇게. 여 그림 보이죠? 스프링처럼. 뛸 때 스프링이에요, 이게. 이 스프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관절은 충격을 흡수하기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걱정이네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의 찬스는 훨씬 높아져요. 훨씬 더 높아진다. 네, 네, 네. 근데 빨리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이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을 유연하게 하고 네. 여기 장단지 근육 여기네들이 편해져야 얘가 좋아지는 건데 얘만 일단 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적저근막염 네. 집에서 좀 운동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 잠깐 끊고 다음 주에 한 주에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약속해 주세요. 약속, 네, 약속해줘. 맞습니다. 짠. 네. 시청자 여러분도 다음 주에 꼭 네. 다시 찾아뵙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통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증에 국경이 없다.